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5월 2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아파트 거래량, 1월의 충격적인 거래량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간 실거래지수 대구 지난번보다 낙폭은 줄였어요. 마이너스 0.16%. 전국 세종을 제쳤어요. 세종을 제치고 전국 1위. 전세 실거래지수 마이너스 0.22%. 마이너스 0. 전국에서 대구보다 많이 떨어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라는 이야기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해제를 바라는 사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주택자 혹은 신규로 한 채 더 구매하려는 투자자들, 생각보다 그 숫자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아마 절반 넘어가지 않지 싶어요. 어쨌든 해제를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 그 비율로 따지고 본다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모든 국민이 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원하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장단점은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요 규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대구가 전국적인 하락률 순위에서 1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택가격 장기적인 우상향을 이야기했나요? 장기적인 하향 안정화를 이야기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하향 안정화를 이야기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이 취임하기 그 이전에 했었던 이야기도 규제 지역 푸는 거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금요일은 소폭 증가하는 날 매물 31,000건 이상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 물량도 소폭 증가하는 날 8,000건 이상 유지하고 있고, 월세 물량 소폭 증가하는 날 3,807건, 전체 임대 물량은 11,800건. 누군가가 물었어요. 요거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가요? 주택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요거 지금 말씀드리는 요 물량은 아파트만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거래량 44건, 그 중에 신고가는 4건, 어제 거래 31건, 요거 두 개 합치고 보면은 얘한테 한 6건을 빌려주면 38건, 37건. 요거 1월달에 거래. 거의 그 느낌이 나잖아요. 지금 1월달에 거래. 지금 5월에 신고일수가 10일 남았어요. 10일. 그리고 6월이 되면 6월에 신고일수가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25일 남았네요. 25일. 지금까지 신고된 날수가 며칠이냐 하면은 18일치 분량이 신고되었어요. 남아있는 날수가 35일 신고되는 날수. 지금 요게 245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게. 그럼 뒤에 거는 대략 몇 건 되나요? 490건? 요거 두 개 더해보면 735건 맞죠? 지금 현재까지 수치로 봐서는 1월에 충격적인 거래량 781건. 그때 정말 하루에 막 20몇 건 신고되는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었는데,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정말 5월의 거래량이 1월의 거래량보다 더 적을지도 모르겠다. 가격 상단 부분 수성 2차 입현한 세상, 요 대형이죠. 대형. 제가 가격도 한번 찾아봤는데 요 찐 상승 맞아요. 찐 상승. 네, 이 코로나 시국에 누군가는 양극화 이야기하는데, 이 부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이 모든 것을 거쳐서 이 판 사람도 축하해줘야 될 일이고 산 사람도 축하해줘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삼가는 상관이 없다. 얘는 좀 제껴두자.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 이럴 때 보면 마이클 잭슨 집 같은 거 이런 거 집이 몇천억이고 집에 놀이공원이 있고 뭐가 있고, 야 저런 집 살아보고 싶다. 야 저 집 겁나게 비싸네. 우리 집도 비싸야 되겠네까지 생각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 하나가 가격이 오르면 야 우리 집도 올라야지, 이런 생각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양극화의 영향으로 얘는 차치해 두고 생각해 봅시다. 밑에 범어역 우방 아이유쉘 가격이 2억 2,400 하락했어요.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10억 7천까지 갔더니 거의 한 20% 가까운 하락.
20% 하락은 이제 좀 정기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8억 8천까지 갔던 것이 같은 층수도 같네요. 요건 비교하기도 좋네요. 6억 2천으로 2억 6천 떨어졌는데 이거 30%. 비싼 아파트 30%까지 떨어지는 게 제법 나오네. 전세가 찾아보니까 전세가 6억 6천까지 갔었어요. 이거 깡통전세. 자, 나머지들 보시면은 범어형 우방항 유셔를 다시 보시면 10억에 최고 전세가 7억, 와 70% 전세가율 70%. 수성구 지역에는 10억짜리 아파트 전세가율 한 50% 정도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매매가가 8억 4천에 최고 전세가가 7억이라고 해보면 이거 전세가율 몇 %인가요? 전세가율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다음에 오를까요? 내릴까요? 전세가율인데 80%인데 다음에 전세 계약하는 사람들은 야 저거 집값도 떨어지면은 내 전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이 고가 아파트에서 잘 안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 나타나고요. 나머지 뭐 조금 큰 변화 없는 거 신세계타운 요 근래에 몇 건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20% 고점 대비 하락. 보합 수준의 거래. 앞산 태양하우스도 요거 연식도 얼마 안 됐는데 네, 10% 정도 빠진 거래 나왔고요.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33평형 이것도 한 25% 정도 빠진 금액. 대구 월베 2차 아이파크 74제곱미터 요것도 1억 3천. 나름 뭐 17층이면 로얄층 이렇게 불리는 것들인가요? 그럼 층수 크게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남네오빌, 장기동, 영남네오빌 비슷한. 요거 영남네오빌은 1억 2,200만원 정도 고점에서 하락. 인근에 주상복합도 많이 개발되고 해서 이쪽 지역이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게 있었는데 떨어지는 것도 큰 것 같네요. 자, 그나마 좀 덜 오른 지역이 덜 떨어진다. 구암동 3억 9천까지 갔던 것이 3억 4,500까지 한 10% 조금 더 빠진가? 10%? 대구 혁신도시 서안이다 미차 각선동 20% 정도 하락. 그 다음에 가격 오늘 지금 뭐 몇 건이야 44건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나타내 봤는데 3억 이하도 기본적으로 10% 정도 빠지고 2억 이하는 요런 거 한 번씩 보시면 신화빌라트 신매동 요런 거 평행해 보시면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거래가 있긴 했었어요. 그게 뭐 이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다. 이것도 6천만원 떨어졌는데도 20% 3억 천까지 갔던 거 대구 대연 LH 3단지 요것도 20% 20% 그 주간 그 하락률이 0.16%잖아요. 근데 이런 거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월간으로 쳐도 하락률 퍼센트 하면은 지금 28주째 하락인가요? 28주째?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월별로 있는 하락률 따지면은 이 5%안 될 거예요. 몇 퍼센트? 0.1%씩 이래 해가지고 하락했는 거 한 3에서 4% 정도. 네. 작년부터 주간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제가 월간으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주간만 계속 보고 월간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3, 4% 정도 하락했는 거에 비해서 실거래 가격들은 거의 20% 가까이 하락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요게 뭐 15%, 20%까지 뭐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하락은 훨씬 더 크다. 이게 막 15에서 2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장기 보고서 이런 데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의 5배 가까운 거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 아직까지 더 큰 하락을 할지는 경기 흐름과 또 아주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2억 4,800만 원이라는 것이 4,400만 원. 야, 4,400만 원밖에 안 떨어졌어 라고 하지만 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과 이 적게 가진 사람이 피부로 체감하는 부분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거의 이 2억 이하의 물건들도 한 20% 가까운 하락 20% 가까운 하락들 많이 동참하고 있네요. 덜 오르는 게 덜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덜 오른 것도 같이 또 빠지고 있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1억 9천까지 올라갔던 도원동 한실들마을 25평형 1억 9천까지 갔던 것이 1억 4,300. 이 역전세 보이시나요? 이 전세금은 1억 8,700이에요. 누군가가 하나 팔고 가버려요. 누군가가 다주택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하나 팔고 가버리면 그 여파가 모든 집들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 조만간에 보면은 분명히 또 매매 가격은 1억 4,300이었어요. 근데
전세 가격이 막 1억 6천, 1억 7천 이렇게 거래되는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 오히려 돈 받고 들어가는 그런 입장의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위기 상황이 확실히 맞긴 맞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건당 거래대금 약간 아직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한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 가격대별 거래량 보면 5월의 거래량 저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요즘은 요거밖에 안 보입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60% 정도 선 유지하고요. 6억 이상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5월의 거래량이 솟구쳐 오르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5%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분양권 거래량 3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그나마 힐스테이트 대구역 대형 평형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돈 많이 번 사람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많이 버신 분들은 높은 가격에 매수해서 좀 가격을 어느 정도 지탱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월성 3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가격이 5억 4천까지 이거 정말 남는 거 없다. 이 월성 3정도 있고 월배 3정도 있는데 월성 3정 또 좀 있으면 또 입주를 앞두고 있죠. 얘도 쉽지 않네요. 전세 가격 거래량 여기 또 메가시티 태양하우스인가요? 다사 어디 뭐 또 아파트 분양권 마이너스 피가 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격 보시면은 3억 7천 그러면은 뭐 분양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하면서 뭐 주상복합 시내에 있는 곳 건축비도 안 되는 정도, 땅값 건축비 다 포함해서도 저것밖에 안 된다. 전세 거래량 49건 중에 신고가는 3건. 전세 거래량 많지 않죠. 전세 거래량 아까 매매가 44건, 전세가 49건. 전세 거래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들을 보시면은 숫자 계속 높아질 거예요.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은 계속 높아진다. 가격 상단 부분 2억 가까이 더 적다. 한 1억 3천 가까이 더 졌다. 수성상가 롯데캐슬, 오페라 3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만 우선 힐스테이트, 황금동, 월성 푸르지오 등등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는 것 또 있네요. 이 편한 세상 범어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거 전세가가 3억 8천, 매매가가 7억 초반으로 떨어졌었죠. 근래 들어서 한 6억에서 7억 하는 이런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이 고점 대비해요. 매매가는 고점, 전세가는 저점 기준으로 하면 이 최근에 50%까지 떨어졌어요. 과거 10억 하는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5억 했다. 요거는 이해했어요. 근데 6, 7억 하는 아파트들의 과거의 전세가는 이거 거의 한 70% 가까이 했어요. 4억 2천에서 4억 7천 이 정도 할 정도로 전세가율이 70% 정도 선을 유지했는데 전세가율이 무너지고 있다. 전세가율을 어떻게 회복하면 되느냐?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율이 회복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격도 제법 폭의 하락들 계속해서 보이는데요. 최근에 입주했는 아파트 남산자의 하늘채 84제곱미터 3억 4천까지도 거래되네요. 어제는 3억 중후반의 거래들이 제법 눈에 띄었었는데 좀 오래된 아파트지만 그나마 학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 3억 8천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3억 4천. 그 나름대로 뭐 시내 중구에 뭐에 지하철에 뭐에 온갖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호들갑 들고 있는 이 월배주 이 두 개를 견뎌봤을 때 이 학군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구나. 이런 부분도 느껴지네요. 삼성 브리티시 용산 3억 2천까지 떨어진 전세 거래. 여기도 뭐 지하철 역세권의 주변에 온갖 개발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떨어져요. 월배 아이파크 2차 요거 보면서 제가 신월성도 특집으로 한 번씩 가끔 다뤄드리는데요. 요건 내일 말씀드릴까? 방송이 너무 길어지니까 뒷부분 어차피 또 안 들으시잖아요. 네. 요 지역을 보고 다시 주상복합 한창 개발되고 있는 태평로는 어때요? 아니면 죽보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죽보는 과거가 어땠나요? 불과 몇 년 전에 인근에 있던 중학교도 없어졌어요. 학생 수가 없어서 없어졌다. 다시 학교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여건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주상복합단지, 최근에 있었던 주상복합단지들, 뭐 학교가 가깝니 어쩌니 하지만, 새롭게 신설되고, 더 좋은 학교,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새로 생기는 학교도 없고, 새로 학군이 구성되기에도 요원한 것보다는, 신월성도 성사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근데 성서도 모든 아파트 단지와 편의시설과 학군을 갖췄어요. 신월성도 갖췄어요. 최근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단지들은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어요. 성서의 시대는 빨리 저물었어요. 하지만 이 신월성의 시대 생각보다 빨리 저물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 주상복합 단지들이 오히려 악수를 둔 것이 아닐까. 여기에 생명력을 더 넣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고요. 아이고, 또 방송이 길어질까봐 잠깐씩만 멈췄다가 지나갈게요. 방송 뒷부분 차트만 잠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매매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고요. 싼 전세를 찾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비싼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숫자가 좀 고정되는 느낌, 좀 고정되거라. 금리 인상의 여파가 한 번 더 오고 나면 그 충격이 올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전년 동월에 거래를 뛰어넘는 모습, 숫자로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 거래일수 10일 정도 남은 거 감안하더라도 3월달에 거래마저 뛰어넘는다? 전통적으로 약했던 이 임대차 4월의 임대 시장이 3월을 뛰어넘는다? 그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좀 기이한 현상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